안전 개택 김기사입니다. 지금은 7월 17일 금요일 7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뭐가 마지막이냐면 하루에 30만원 찍는 비법, 제가 편집 없이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가맹을 하시던 비가맹을 하시던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패턴을 계속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본인이 나는 굳이 30만원 필요해? 나 20만원만 찍어도 돼, 25만원만 찍어도 돼, 나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어,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해요. 본인의 컨디션 조절과 사람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 틀리죠. 어떤 분들은 오전에만 하시고 낮에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야근만 하시고 야간에만. 야간을 보통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좀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물론 고속주행일 때는 더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차와 사람과 오토바이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좀 많이 늘어나서 사고가 나면 낮에보다 당연히 대형 사고가 나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사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 말은 연연하지 말라는 게,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 걱정해서 조심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러다가 오히려 사고 날 수가 있어요. 너무 긴장하시면 어깨가 뭉치죠. 저도 초창기에 상당히 뭉쳤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뭉치진 않아요. 그만큼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운전 자세와 긴장하는 그 긴장감을 살짝 풀어보세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경 쓰셔서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서론이 길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본인들이 비가맹 앱을 쓰시던, 가맹 앱을 쓰시던, 카카오 앱을 쓰시던, 우버 앱을 쓰시던, 그 앱에 내 존재감, 내가 어느 경로로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그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빈차로 공차와 거리가 꽤 되죠. 그럴 때도 항상 웬만하면 같은 길로 다닙니다.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 반대로 안 가본 길도 막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선호하는 그 경로를 다니실 거예요. 앱을 켜고 다닐 경우 이 앱이 AI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이 갔던 장소도 기억을 하지만 빈차로 주행거리도 다 기억합니다. 제 실례로 최장 거리가 약 8km에서 9km, 9km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픽업 시간이 불과 7분, 8분. 물론 그 시간 걸 뭐하러 픽업해? 그거는 손님이 원하니까 콜을 불렀고 차도 없는 시간이고, 저한테 들어온 거 그 시스템 안에서는 5분에서 최대 7분, 정말 이상한 콜들은 9분 거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7분 안에는 연결되자마자 금방 6분, 5분으로 줄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고속도로에 있을 때. 손님도 당연히 기다려주죠. 얼마나 차가 없고 택시가 없고 제 도착 시간까지 예상을 해서,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120, 140 밟은 거 아니에요. 80에서 90 정도, 100, 최대 100. 도착 시간이 5분가량 되겠구나,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그 손님이 또 가까운 거리 갈 수도 있고 먼 거리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지만
이 최대한 그 기사 선호도, 기사가 운행하는 그 선호하는 방향을 얘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글쎄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 만에 그 경로를 다 그 주입을, AI한테 주입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3개월로 봅니다. 3개월. 제가 라이드 할 때도 그랬고, 오토바이, 택시, 대리운전 시스템 거의 비슷합니다. 앱을 플랫폼을 이용한, 앱을 이용한 일을 하시죠.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들은 있죠. 코를 잡느냐, 저희처럼 가맹처럼 자동 배차를 하느냐. 글쎄요, 그 카카오 가맹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수락 속도 있죠. 웬만하면 빠름으로 바꾸세요. 어차피 카카오 가맹 분들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보통으로 해놓으면 잡을 시간이 있어요. 잡고 뭐 콜 멈추면서 거절하고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손님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빠른으로 해놓으시면은 좀 더 배차가 빠릅니다. 잡을 시간 없이 그냥 배차돼 버리죠. 우버에는 그런 기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할 당시는 제 기억으로는 일일이 잡았어요. 그렇지만 미리 배차할 경우는 손 안 대도 되죠. 주행 끝난 다음에 뭐 다음 손님 픽업하면 되니까. 비가맹 기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I가 다 기억해요. 그래서 기사가 이 방향, 이 시간에, 이 요일에, 이 시간대에 무조건 간다, 손님 수행을 한다, 그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히려 조금 짜증날 정도로 저한테는 역효과가 날 때도 있어요. 최대 5번 연장 외국인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분들이 아침 일찍, 새벽, 아니면 뭐 밤늦게 공항 가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공항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특히 인천공항 빈차로 와야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싫어하고, 요금 당연히 좋죠.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빈차로 또 공차 주행 거리가 또 50km 넘죠. 뭐 서울 어디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평균 60km를 그냥 옵니다. 금방 와요. 안 막힐 때는 뭐 40분이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무조건 1시간이 넘어요. 심한 경우는 1시간 20분도 나오고 1시간 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 와서 쉬는 게 낫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AI가 내가 어떠한 운행 습관, 내가 운행을 단거리를 좋아하는 기사인지, 중장거리를 좋아하는 기사인지, 외곽을 좋아하는 기사인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경로가 저절로 쌓입니다. 1년치건 2년치건 3년치건 쌓입니다. 다 기억해요. 그게 놀라는 경우가 운행, 내가 빈 공차로 다니던 그 주행 거리에서 손님이 거기서 멀어도 연결이 되고, 도착지도 제가 선호하는 도착지,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외곽에 아주 멀리 갔었어도 잡고 들어오는 확률이, 저도 손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AI도 같이 검색을 해줍니다. 가끔 빠꾸콜 있죠. 뒤에서 손님이 연결이 돼요. 뭐 어떤 면에서는 서울 방향이 아니라 뭐 뒤로 해서 가기 때문에 불법이다. 글쎄요, 저는 서울 손님이면 좌회전을 해서 가건 우회전을 해서 가건 유턴해서 가건 불법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걸 잡아낼 수도 없고, 법정 소송까지 만약에 간다 쳐도 손님도 신고할 일도 없고, 그건 이깁니다. 왜? 시계회에서 시계회 영업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에서 복귀콜이라서 취소한다, 그 항목이 있어요. 누가 그걸 제안을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김포 그 신고자 그 사건들이 컸겠죠.
기록 콜이 왜 취소를 하겠습니까? 그 항목을 넣은 이유를 진짜로 모르겠어요. 카카오 측에서 아까 물어보고 싶은데 뭐 물어본다고 뭐 답변이 있습니까?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운행 경로, 운행 습관, 그리고 고정적으로 뭐 몇 시서부터 몇 시는 나는 점심시간을 지켜야겠다, 몇 시서부터 몇 시는 저녁시간을 지켜야겠다, 그냥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AI가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제 제가 늦게 시작해서 조금 늦게까지 일을 했죠. 저는 일단은 목표는 금액이지만 첫 번째 목표는 시간입니다. 시간. 몇 시에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시간을 일을 했느냐, 그래서 앱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켜 있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점이 낮아도 수락률이 뭐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죠. 손님이 취소해도 기사가 취소하는 그 배차 제한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짜증나요, 그런 경우는. 내가 취소를 안 했는데 왜 콜이 안 들어와? 분명히 들어오는 지역인데. 손님이 연결하고 취소하는 경우 기사가 취소한 것처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카카오 측에서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취소 안 하시려고 하시죠. 맞습니다. 콜이 한번 취소가 되면은 조금 배차 제한 시간을 줘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콜을 줄 때도 있고, 좋은 콜 놓쳤는데 더 나쁜 콜을 줄 때도 있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솔직히 깝니다. 그래, 손님 네가 깠어? 나도 갈래. 그렇지만 저는 지금 수락률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콜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물론 지역별로 콜이 있는 시간, 수요가 있는 시간 없는 시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정말로 뭐 아주 먼 외곽 가셔갔는데 콜이 딱 들어왔다가 빠져. 정말 억울하죠. 딴 사람한테 밀린 겁니다. 아니면 그분이 카드 결제가 한도가 초과가 됐던지, 내 차 방향이 약간 틀어졌던지,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여기 콜이 있는데 한번 멈춰서 또 30분 버텨보고 1시간 버텨보고 안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미 다른 분한테 배차가 됐어요.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오산이에요. 다들 자고 있어요. 평택이에요. 천안이에요. 천안 뭐 나이트클럽 앞에 그분들이 뭐 서울 손님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번 콜 들었다 빠지면 다시 연결될 확률 정말 힘듭니다. 저는 그냥 빠져나와요. 한번 AI한테 내가 어떤 기사라는 거를 숙지를 시킨다 생각하시고 근무 시간을 갖다가 맞추시던지 매출을 맞추시던지, 그리고 또 하나 경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다니고 어디를 항상 공차 중에 다니고 그거를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AI가 인식을 해줍니다. 이 기사는 어느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구나. 이 기사는 몇 시쯤 퇴근하는구나. 이 기사는 중간에 콜을 끄는구나. 밥을 먹고 다시 시작하는구나. 다 알아요. 꼭 옆에서 듣는 것처럼 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콜을 웬만하면 콜 멈춤을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길손님을 거의 안 받아요. 만약에 손님이 타요, 거짓말할 때 있습니다. 왜? AI가 계속 검색을 해주는데 패턴이 깨집니다. 이거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정말 잘하시는 고수님들 느끼실 거예요. 손님한테 내리실 때 바로 탈 때 미리 배치가 안 돼 있어도 저는 예약이 있다고 거짓말 합니다. 뭐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고 정말로 미리 배치가 돼 있는데 손님이 내리자마자 어떻게 손님이 연결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앱을 보여줍니다. 이거 보시라고. 지금 픽업 가야 됩니다. 그럼 다 이해합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우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이렇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었다 그럼 저한테 다시 오셔서 댓글로 정말 그렇네요 라든지 뭐 저는 안 되네요 라든지 뭐 문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제 방법이 정답은 없지만 제가 느끼는 방법은 뭐 제 방법으로 효과는 있어요. 오늘 일과를 마치고 매출일지 경로 얘기를 해드릴 때 티머니 앱 있죠? 택시투데이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매출을 평점 때문에 또 평점 얘기 한번 다시 할게요. 평점 때문에 너는 코를 많이 주지 않느냐? 정말 아닙니다. 평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금액도 목표지만 시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요. 최소 10시간에서 최장 12시간 앱을 킨 시간입니다. 제 이동시간 포함.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효과 있으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뭐 댓글로 뭐 아무 말이나 해주셔도 되고 말이 길어졌는데 제 경로 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쉬지 않습니다. 거의 안 쉬어요. 출근에 차에서 타서 내릴 때까지 안 쉽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비교 때 말씀드렸죠. 물통과 간식 이렇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밤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이죠.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인트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안전! 네, 지금 시각은 5시 20분. 영업거리는 168.9km, 24회, 요금이 29만 2,900원이네요. 이그이그네요, 이그이그. 통행료 없습니다. 통행료 없고, 똑같습니다. 카드 매출 292900. 그리고 실제 주행거리 227.3km. 시간 10시간가량. 10시간이 조금 안 돼요. 아까 뭐 리셋하고 했는데 좀 전에 와서 아마 정확하게 일하는 시간이 9시간 50분 정도 될 겁니다. 실제 주행거리와 차이는 공차 주행이 59km 정도. 아주 가성비 있게 탔죠. 장거리가 없고 복귀콜이 거의 없이 계속 연결됐어요. 퇴근할 때가 제일 오랫동안 공차 주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경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출보다도 이 경로를 보여드릴 때는 손님들과의 어떠 손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나 뭐 그런 내용을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장안동에서 성수동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 주민이신데 여자 2분하고 남자 1분 되게 나이대가 비슷비슷해가지고 다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가족입니다. 가족이신데 아주 재밌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구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장안동 뭐 30년 토백이셔가지고 제가 보통 장안동 분들한테는 장안동 맛집을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뭐 당연히 다 아시죠. 뭐 어쨌든 유튜브 얘기가 나오다가 해가지고 하여튼 구독도 해주셨어요.
막내가 남동생인가 본데 남동생분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돈 잘 버시나 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서 자양동에서 신사동, 이분 같은 경우는 영동대교 북단에서 타시는데 그 건너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동 경로를 보시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넘어오지 말고 그냥 영동대교 타는 쪽, 그 영동 바이크라는 그 오토바이 가게 있죠. 굉장히 오래된 가게인데 그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주셨어요. 상당히 센스 있으신 분이죠. 이런 이렇게 앱을 사용하시면서 택시 기사의 방향과 그 만나는 위치를 바꾸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택시 많이 타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라이더 분들이나 택시 기사분들이나 버스 기사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택시 많이 타시는 분들은 종종 만나요. 근데 센스 아예 없으신 분들은 본인 위치도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술하고 상관없이. 어찌됐든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사동에서 금호동, 그 다음 금호동에서 내려드리고 길손님을 두 분 모셨어요. 두 분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튜버 좀 유명하신가 봐요. 그래서 어떠한 딜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제가 한 딜이 잘 되면 저한테 유튜브 하는 노하우를 뭐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좋은 만남이었고요. 이분들이 그 한양대 먹자골목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서 내리고 내려서 파출소 쪽으로 해서 돌리는 과정에서 행당동에서 그 거기 그 한양대 그 로터리 지나서 금호동 쪽으로 그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교동 그 홍대 입구 아주 코스 좋았죠. 그 평상시 같으면 조금 막히는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일요일 분위기죠. 그래서 안 막히고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약간은 막혔어요. 약간은. 그리고 내려드리고 서교동에서 홍제동, 그 다음에 홍은동에서 연희동, 제가 그냥 지나가는 거는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서교도에서 성산동, 그 다음 연남동에서 대흥동, 그 다음 대흥동에서 신촌동. 이분들이 대흥동에서 신촌동 가신 분들이 중국분 세 분이었어요. 여자 두 분, 남자 한 분이었는데 남자 한 분이 조수석에 타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연히 저는 중국말 못합니다.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세 분 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었나 봐요. 그리고 남자분이 제 채널을 찾아서 뭐 당연히 핸드폰에 뭐 한글이 없으니까 제 채널을 사진을 찍어서 구독을 해줬습니다. 중국에서는 저 들은 바가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유튜브 시청이 불법이랍니다. 하지 못하게 되겠대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관악구, 제가 뭐 좋아하는 코스죠. 관악구를 안 가는 날이 아예 없습니다. 거의 뭐 좋아한다는 거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리고 거기서 사당 쪽으로 나오면서 사당에서 파주 교화동, 아유 장거리 제가 좋아하죠. 요금도 아주 그냥, 근데 어떻게 요금이 19,400원일까요? 이걸로 찍으시고 목적지는 딴 데입니다. 딴 데. 제 생각에는 고의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타시자마자 구로동 어디 맞죠? 그래가지고 파주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 차 번호를 얘기하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니면 뭐 그러면서 내리는
저거를 하셔가지고 아유 아니라고 모셔다 드리겠다고. 주소를 찍은 데가 구로동이에요. 구로동인데 솔직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콜이 안 잡히고 손님이 많고 이렇게 느끼시고, 당연히 비 오고 오늘 빨간 날 공휴일이고 택시는 없지. 그러면서 집에는 가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멀리 한 다음에 기사 오면은 목적지 바꾼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본인은 아니랍니다. 아니시고 타자마자 뭐 다른 기사분하고 연결이 됐는데 12,000원이 빠져나갔답니다. 글쎄요, 블루콜도 안 시켰는데 12,000원이 빠져나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조금 이상했어요. 이상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는 볼링 무슨 시니어 어느 지역 회장이랍니다. 그래서 볼링 좋아하셔가지고 기분 풀고 이런저런 얘기 잘하고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9,400원이에요. 사당동에서 어떻게 파주가 19,400원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사당에서 파주를 23,000원인가 뭐 25,000원의 예상 금액을 결제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사당에서 파주까지 어떻게 23,000원밖에 안 나옵니까? 만약에 파주를 갔으면, 이 시간에 갔으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의 4만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나오면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신호대기가 조금 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 좀 붙이고 물통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뒤에 차가 바로 붙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뭐 볼일 다 봤습니다. 근데 신호대기 하면서 두 분이 건너오시는데, 여자 두 분이신데 저는 그 뒤에 있는 차를 타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택시문을 확 열어가지고 어우 조금 놀랬습니다. 어, 길손님의 저는 적응도 잘 안 돼 있고 물통을 쓰거나 막 직구라서 당연히 놀랬죠. 놀랬는데 그분이 어, 물레동을 가셨어요. 아니다, 신정동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길손님으로 구로에서 신정동을 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요금이 아마 11,000원인가 뭐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정동에서 물레동, 그 다음은 물레동에서 화곡동.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요금 좋습니다. 이분 괜찮았는데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거기서 근처는 아니었어요. 조금 먼데 화곡동에서 화곡동, 픽업 거리 시간이 아마 5분에서 4, 5분 걸린 것 같아요. 주행 시간은 3분입니다. 타시는 시간은 2분 걸렸고, 네 분이신데 2차로 또 술 드시러 가신 것 같아요. 주행 거리가 1km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1km 살짝 넘었나? 뭐 잘 안 됐나? 무지 가까웠어요. 기본 요금. 거기서 나올까 하다가 손님 내리시고 나서 불과 1분이나 있었나요? 2분 정도 있는데 손님이 또 교수님이 탔습니다. 타서 가신 데가 신도림동 근처예요. 거기서 개봉사거리 가신 분이 요금이 한 12,000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다가 신도림동에서 구로동 다시 갔죠. 구로동으로. 그런 다음 구로동에서 도림동, 그 다음 도림동에서 좀만 더 가면은 합정이 있더라고요. 합정 방향으로 가는데 합정 조금 멀었어요. 한 6분 거리, 5, 6분 거리.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고양시, 이곳은 주소지만 고양시입니다. 수색동인가요? 거기 바로 경계 라인 있죠? 서울하고 덕양구하고 경계 라인. DMC 뭐 이렇게 단지 큰 데 있잖아요. DMC 아파트 단지 큰데 거기였습니다. 주행 시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12분이에요. 사실 12분 넘습니다. 한 13분인가 14분 정도 돼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키네요.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안 들어가고 그 단지 안으로 찍혔는데 대로변에서 걸어 들어가신다고, 우산 있다고 미리 내리셨어요. 그 다음 다시 합정 쪽으로 가서 합정 그 골목에서 상도동 가시는 그 학생이 탔습니다. 기타를 메고 타서 제가 한때 기타 아주 어렸을 때 친 적이 있거든요. 배우려고 친 적이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주 그냥 대학교 1학년 중앙대 학생인데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하면서 잘 모셔다 줬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나오는 길에 중앙대 입구 후문인가요? 중앙대 후문에서 강동구 둔촌동. 거리 좋죠. 코스도 좋고. 학생인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블루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블루. 블루가 아니구나. 직접 결제니까. 이 콜이 아니라 다른 거면 착각했네요. 미안합니다. 중앙대 후문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룸미러로 보니까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둔촌동에서 나오는 길에 성내동에서 풍납동. 이분들 아주 좀 그랬어요. 성내동 그 JYP 근처에 있는 뭐 무슨 파주옥인가 뭐 무슨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차가 왔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십니다. 뭐 계산하고 나오시고 뭐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자 두 분하고 남자 한 분인데 타자마자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어디 들렸다가 경유해서 뭐 다시 성내로 올 수 있냐 뭐 그거까지 좋습니다. 저는 뭐 손님이 원하는 거 무조건 간다 그랬죠. 남자분이 앞에 타셨는데 타시자마자 한마디도 안 하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그 입냄새 있죠? 숨에서 나오는 그 아주 지독한, 좀 저한테는 많이 지독했어요. 뭐를 드셨는지 몰라도 아주 뭐 숙성이 아주 잘 된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김치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다 또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고개를 제 방향으로 뒤에 있는 분들한테 말을 하길래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무지 하다가 반대로 창문 쪽으로 뒤로 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타자마자서부터 끝 내릴 때까지 냄새가 아주 그냥 차 안에 꽉 찼어요. 비 오는 날 창문 내릴 수도 없고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가지고 에어컨 바람 상당히 오래 켜고, 제가 차에 향수 뿌린다고 그랬죠? 저도 향수 2방울 뿌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바로 근처에서 손님이 연결됐어요. 남자분이신데 성남을 가십니다. 간신히 환기를 시키고 다음 손님을 운행을 했습니다. 성남 이 가신 분이 이 시간에 거의 퇴근해서 밥 먹고 들어가시는 분, 요식업 쪽에 일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한때 요식업을 좀 오래 했어요. 제 사회생활 중에 요식업이 가장 깁니다. 특히 미국에서 셰프 했던 그 기간이 제일 길어요. 그 다음 그 근처에서 거요동,
이분 버스 기사신지 그 버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아유, 같은 기사끼리 아주 그냥 보채느라고 빨리 가줘야 된다고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어떻게 밟습니까? 좀 위험하게. 성남 또 아주 그냥 비탈길 있죠? 나오는 길이 엄청나게 비탈길로 해서 거여동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 거기 가셨어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고, 어, 뭐, 나름 계속 연결로 잘 탔어요. 평상시에 좋아하지 않는 코스도 많이 가고, 뭐, 일요일 분위기에 뭐 어쩌겠습니까? 손님 연결되는 대로, 최대한, 모셨고, 아까 합정에서 고향 가기 전에 콜을 두 개인가요? 정확하진 않은데 두 개인가 세 개를 연장 깠습니다. 깠는데 들어왔어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매출과 제가 사용하는 앱도 하나 보여드릴 겸 티머니 택시투데이 있죠? 택시투데이 앱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뭐 솔직히 너무 자랑 같아서 뭐 보여드리기 좀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랑 삼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택시투데이. 아우, 제 이름 그냥 까지겠네요. 편집이 되려나 모르겠네. (7월 11일) 50만원 넘었죠. 이렇고요. 지난 일주일 이렇습니다. 뭐 나름 어찌됐든 하루 평균 30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누적 매출,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이 순위, 매출 순위 맞죠? 서울 개인 평균 23.2%, 3배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울 개인 평균이 당연히 법인 택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서울 택시니까. 근데 서울 개인 평균이 모범 택시, 벤티, 블랙 다 포함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1일날 42만 9천원, 1.8%, 월요일날 15.2%. 제가 일요일날 그때 공항 갔다 왔나요? 그러면서 좀 늦게 시작을 했죠. 화요일날 3.0%, 수요일날 3.8%, 목요일날 이날이 택시 교육 있었죠. 금요일, 오늘이죠. 12시 넘었으니까 어제입니다. 4.0%. 요거는 12시 넘은 오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방송을 보고서 서울 지역은 뭐 하루에 30, 40 아주 쉽게 찍는구나, 이거 뭐 택시 뭐 지방에서 하겠어, 서울에서 해야지, 이러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방송으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 지역에 팀원이,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팀원이가 모든 택시 업계 미터기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택시분 이거 팀원이 올린 거 봤어요. 본인이 몇 프로에 그 지역에 평균 몇 프로 안에 드시는지 보시고 본인의 위치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저격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격하는 얘기 아니고, 서울 택시분들이 다 저같이 일하는 매출이 하루 평균 30, 40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1.8%입니다. 1.8%. 어제 4.0%.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당연히 있죠. 1%, 1% 안짝도 찍어봤어요. 0.7%도 찍어보고 했는데 40 얼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왜 4%라고 강조를 하냐면 이건 평균치가 아니에요. 평균이라는 거는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 평균 18만 5천 원. 그렇죠? 이게 평균치예요. 일요일날 제가 1.8% 안에 들었을 때 19만 5천 원. 20만 원 안 됩니다. 월요일날 16만 9천 원. 어제 금요일날 18만 5천 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 지역별로 나 이 지역이라서 이래. 서울 가서 해야겠어. 서울 기사들 돈 잘 벌어. 한번 와보서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서울도 힘듭니다. 이유? 서울에 택시 많아요. 무지 많습니다. 물론 운행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분들도 많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 체증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벌지를 못해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관광지 있죠. 뭐 여러 관광지도 있고 지방 분들이 지방에서 지방 뭐 복귀할 때 서울에서 외곽 갔을 때 복귀하듯이 따당하면은 서울 기사들보다 더 많이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서울 주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 고향에 계신 분들, 뭐 고양시, 용인, 분당, 성남은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잘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셔서 매출 올리는 거지 서울 주변이라고 다 택시기사분들이 다 잘 버시는 거 아닙니다. 1시간에 시간당 급여로 1시간에 25,000원이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1시간에 3만원 이상이면 제 생각에는 중수 고수급입니다. 하루에 35만원 이상 찍는다. 그거는 고수 이상 그 실력을 떠나서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40만원 이상? 운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15시간에서 18시간까지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말은 공항에서 대기시간 포함입니다. 뭐 대기하니까는 뭐 대기하면서 노는데 무슨 그걸 일하는 시간을 쳐? 저는 차에 타서 출근해서 집에 와서 퇴근하는 것까지 근무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시간, 차 시동 꺼놓고 식사하는 시간, 동료분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 차 닦는 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 물론 사람마다의 그 생각의 기준과 뭐 이런 게 다 틀리죠. 근데 제 기준은 그 시간을 다 근무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앱이 요 티카라는 앱이에요. 요 티카라는 앱인데 이 앱이 제가 그 가계부 쓰는 형식의 이거를 법인택시 처음 할 때부터 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과 뭐 매출 이게 총 월 매출 오른쪽 맨 위에 보이시죠? 3월 달에 900, 6월 달에 뭐 2월 달에 640
4월 달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640. 날짜에 비어 있는 날짜가 쉰 날입니다. 근무 안 한 날입니다. 5월 달 하루도 안 쉬었죠? 얼마입니까? 980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때 팀원이 측에서는 930 얼마라고 나와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6월 달에 880 뭐 나왔죠. 현재 7월 달 520만원. 여기에 근무 시간 기록하기 좋고 매출 자동으로 다 더해 줍니다. 그리고 요게 경찰청 교통민원 24. 요 앱 추천합니다. 요 앱을 추천합니다. 카메라 단속 이거 앱이에요. 본인이 먼저 알 수 있고 미리 그 과태료 용지 집에 날라오기 전에 미리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집에 과태료 용지 속도 위반 뭐 신호 위반 날라와가지고 와이프한테 혼났다 뭐 이런 얘기 기사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니 툭 하면 날라오니까 사모님이 짜증 안 나겠습니까? 짜증 나죠. 요 앱을 사용하면요 찍혔으면 그 종이 용지 날라오기 전에 미리미리 낼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고 보통 일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찍힌 것 같아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 바로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한번 그 비디오를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은 3일 하루 만에 올라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빠르면 3일, 늦으면은 1주에서 최장 열흘에서 2주. 2주 안에도 여기에 기록이 없으면 단속이 안 된 겁니다. 자, 팀원이 매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어디더라, 보자. 여기 매출 분석 리포트. 여기 보면은 월 매출액이 나와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이 금액이 제 장부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인 매출을 이 티카 있죠? 티카에 올린 요 매출은 실질적인 제 카드 매출, 카드에 찍힌 금액, 그게 이제 그 통행료도 포함이 될 때가 있고요. 통행료가 거의 카드로 포함이 되죠. 현금 매출 빼고는. 그리고 현금 매출, 그리고 손님이 팁을 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아까는 어떤 손님이 300원 팁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본인이 자동 결제인지 몰랐던 거예요. 300원 아쉽습니다. 300원 팁 받을 수 있었는데 뭐 등치는 3만 원 하신 분인데 아주 거금 300원을 주시려다가 보니까는 카드 결제예요. 일단 이 티카에 올리는 제 매출은 티머니 택시투데이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유가 총 카드 매출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그 현금 매출 그리고 그 팁 부분 다 포함이에요. 포함.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의 농담까지 포함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뭐 기분 나쁘시면 기분 나쁜 거, 뭐 좋으시면 좋은 거,
댓글 뭐든지 환영합니다. 웬만큼 어그로 댓글 아니면은 삭제 안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